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제약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좀 차트를 보면은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전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돌파를 하진 못했는데 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항이 셀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저항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두 차례나 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인 요 자리들 있죠. 자, 요 자리 저항이 상당합니다.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수차례 수렴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소화 과정도 없이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언가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발점은 다르기는 하지만 요때 상승세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한다. 이때 가졌던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돌파하려는 그림인데, 자, 이 시기는 24년 9월 말로 항서제약과 HLB가 동시에 FDA 승인 재신청 서류를 제출한 시기입니다. 자, 당시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에 맥시멈을 돌파하려는 정도라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항서제약의 개별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항서제약에게도 간암치료제는 상당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변동을 주는 재료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HLB의 주가는 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중간 정도까지 반등을 했고요. 뭐 내용과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 뭐 담관함 내년에 허가 기대 정도인데 HLB는 지금 이것 때문에 기대감을 받는 게 아니죠.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내년 여름이면 기대감 반영되기도 좀 이르고요. 자, 그래서 담관함이나 뭐 선능함 이 부분은 아직 크게 의미를 둘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HLB의 폭등은 오로지 간암 치료제로만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요 박스권 하단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는 반증이고요. 물론 실망감과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자리에 있지만 이런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투매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 박스권 중간에 갈색 선이 있죠. 자, 이게 매물을 표시한 건데 오늘 주가가 이 매물에 막혔습니다. 이 갈색 수평선이 매물이 많이 포진한 자리를 표시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물이 포진한 자리를 나타냅니다. 자, 기간을 넓혀서 보면 23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박스권 하단, 지금 파란색 수평선에 가려서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박스권 하단이 가장 큰 물량이 포진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 박스권 하단은 지지가 견고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겁니다. 매물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세력이 그 막대한 매도 물량을 받아줘야 본인들이 손실이 안 나게 되니까 이 자리만큼은 돈을 써서라도 좀 지켜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기간 동안 매물이 많은 자리에 부딪히고 일부 내려왔는데 자, 이걸 저항받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윗자리의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매물을 위에 두면 박스권 내에서 하방 압력이 더 셀 수밖에 없는데 이걸 추후에 돌파하게 되고 이 매물을 밑에 두게 되면 이제 세력이 가진 리스크, 개인들의 투심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환기 한번 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 39회차죠. 39회차 전환사채 리픽싱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이죠. 4월 16일 날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7월 16일에 있을 텐데요. 자, 최저 조정가액이 46,167원입니다. 지금 약반등 한번 주고 매물을 일부 소화해 놓은 뒤에 많은 매물 그 자리를 한번 소화를 해 놓은 뒤에 남은 거래일에 조정을 조금 줘서 조정가액을 낮게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면 얘네가 리픽싱 하고 나서 올릴 거 아니에요. 주가를 올려도 지금 올려봤자 이익이 적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또 이제 그때까지 전환 리픽싱일까지 바닥에만 두면은 추후에 올릴 때 요 많은 매물이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소화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일부 소화를 해놓고 남은 거래일에 조정을 줘서 조정가액을 낮게 싸게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저 조정 한도가 46,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최근일은 당일입니다. 자, 그리고 ABCD의 평균 주가, 그리고 기준 주가, CD 중 높은 가액,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1개월은 큰 의미가 없고요. 최근 일주일과 최근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이 가중산술 평균 주가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사이트에서 일자별로 다운로드해서 엑셀에 적용하면 간단하게 값이 구해집니다. 물론 아직 기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를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뭐 값을 아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시도 할 거니까. 자, 아무튼 최근 일주일과 최근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둘 다 해당되는 16일이 최근 일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도 포함이 되니까 이때 특히 주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사실 현 전환가액이 54,464원, 현주가는 51,300원. 당장 전환해도 이익은 이익입니다. 근데 조정가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환사채 투자자의 평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평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량을 더 받게 되니까 전환사채 투자자에게는 여러모로 싸지는 게 이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가액 조정이 끝나기까지는 큰 반등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싸지면 싸질수록 좋은데 굳이 주가를 올려줄 이유는 없겠죠. 개인들이 갑자기 한마음 한뜻으로 뜬금없이 매수할 이유도 없고요. 뭐 항서제약이나 HLB의 간암치료제, 이 FDA 관련된 호재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적어도 16일까지는 횡보 또는 약간의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HLB가 재밌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이벤트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내 주식은 원전이나 방산 섹터가 재미가 좋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신규 진입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올리지 않는다면 주가는 횡보 또는 하락밖에 없기도 한데, 자, 그래도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팔 거면 진지게 요런 때 기대감만 활용을 하고 비중을 줄였어야 됩니다. 재료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만 활용하고. 자, 근데 결국 여기까지 들고 왔다면 우선 16일까지 상승할 수 없는 근거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때까지 지켜보고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 지지된 자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거래는 얼마나 동반이 되는지 확인해서 명확한 저점으로 판단되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FDA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결과를 떠나서 이 기대감 일정만큼은 반드시 발생할 일이니까. 자, 뭐 클래스 1이건 2건 승인이건 반려건 재신청 기대감 자체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모습만 좀 보여준다면 기대감만을 활용하고 엑시트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꽤나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한,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반등도 반드시 동반이 될 테고요. 뭐 물론 무대응으로 승인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없는 내용입니다. 리스크와 메리트를 같이 안고 가겠다, 나는 도박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근데 나는 이 종목의 리스크를 알고 있고 반복적인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또는 승인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일정에 따른 기대감만을 이용하겠다, 이런 분들은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팔 때든 살 때든 저점이든 고점이든. 자, 저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점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일정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폭등은 아니더라도 일부 반등을 위한 사전 작업도 나와 있습니다. 이 텀 박스권 작아 보이는데 47,000원에서 6만원 가까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오른다면 23%의 수익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횡보였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의 지지의 근거만 파악을 했다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일정이 뭐 뚜렷하게 나온 게 없었어도 기대감은 잔존하고 실망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FDA 일정이 나올 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있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낮아졌을 때는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반등이 오면 또 비중 축소로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FDA 일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점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 고점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자리가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지지나 저항에 대한 근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인 거래가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트는 후행성이라고는 하지만 여러가지 힌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점에 대한, 그리고 추세에 대한. 1단위가 아니라 이제 분단위로 쪼개보면 어디서 이렇게 거래가 몰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유의미한 자리에서 거래가 몰렸다면 매수의 근거 또는 매도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분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 근거까지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의 투자로라도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해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들 투자 습관, 시드머니 다 다릅니다.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만큼은 각각의 개성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기본으로 여깁니다. 왜? 수익에 유리한데 손실에도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투자 자금으로 하기 쉽지 않다면 모의 투자로라도 분할을 기본 삼아 연습해 보시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HLB 분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근거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입장 코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LB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매일매일 언급 드립니다. 추천 종목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에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좀 쓸모있는 것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건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이제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